어둠이 짙게 깔린 숲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지 오래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귀신의 숲이라고 불렀다. 밤이 되면 나무 사이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리고 울음 뒤에는 항상 섬뜩한 웃음이 이어진다고 했다. 주민들은 절대 해가 지고 난 뒤 이 숲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대학생 4명은 그 금기를 무시했다. 그들은 이곳에서 실종된 소녀의 비밀을 찾으려 했다. 카메라와 장비를 챙긴 그들은 숲으로 들어갔다. 숲으로 들어선 순간 공기 자체가 무겁게 느껴졌다.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잎사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4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미소를 지었다. 이 정도면 그냥 자연 현상이지라고 민수가 말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특히 지수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다고 했다. 그들의 손전등 불빛은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이상한 금속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들었어?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친구들은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대신 공기에서 오래된 흙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숲 깊숙이 들어갈수록 그 냄새는 강해졌다. 민수는 카메라를 들고 주변을 촬영했다. 이런 분위기면 영상은 대박 나겠는데. 그러나 그의 카메라 화면 한쪽에서 뭔가 움직였다. 마치 하얀 그림자가 나무 뒤로 사라지는 듯했다. 방금 찍힌 거 봤어. 민수가 화면을 확대했다. 흐릿했지만 사람 형체처럼 보였다. 지수는 겁에 질려 나무 뒤로 숨으려 했다. 그러자 뒤에서 갑자기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4친구들은 서로를 붙잡고 소리 나는 방향을 응시했다. 하지만 어둠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 순간 바닥에서 뭔가 바스락거렸다. 그들은 불빛을 비추며 천천히 다가갔다. 낡은 신발 한 짝이 땅 위에 놓여 있었다. 바로 그 숲에서 1년 전 실종된 소녀가 신었던 신발이었다. 지수는 울먹이며 돌아가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수는 더 조사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4명은 갈등 끝에 결국 더 안쪽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그들 뒤에서 누군가 발걸음을 따라오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뒤를 보면 아무도 없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숲은 더 이상 자연이 아니었다. 나무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흔들렸다. 바람도 없는데 잎사귀가 바스락거렸다. 지수는 갑자기 멈춰서서 길을 막았다. 여자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 하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다만 숲속 안개가 갑자기 두꺼워지기 시작했다. 안개 속에 희미하게 사람 형체가 보였다. 형체는 움직이지 않고 그저 서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닿자 그림자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다시 나무 뒤로 사라졌다. 민수는 따라가 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세진과 지수는 펄쩍 뛰며 반대했다. 저건 사람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라고. 하지만 민수는 이미 그림자가 사라진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갑자기 그의 손전등 불빛이 꺼졌다. 사방은 완전히 암흑 속으로 가라앉았다. 친구들은 서둘러 민수에게 달려갔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누가 내 손을 잡았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말에 친구들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찬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멀리서 다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까이에서. 도망치자, 지수가 소리쳤다. 4명은 숲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숲은 그들을 가두기라도 하듯 길이 계속 달라졌다. 처음 보던 나무들이 다시 나타나고 길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마치 숲이 움직이며 그들을 조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호흡은 거칠어지고 다리는 떨려왔다. 그 순간 앞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흰 드레스를 입은 소녀였다.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바람도 없는데 그녀의 머리카락이 천천히 흔들렸다. 지수는 울먹이며 저거 실종된 그 소녀야. 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비추려는 순간 소녀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눈이 없는 텅 빈 얼굴이 드러났다.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소녀의 텅 빈 눈에서는 검은 연기 같은 것이 흘러나왔다. 그 연기는 바닥에 닿자마자 기어다니는 것처럼 움직였다. 민수는 손전등을 떨어뜨리며 뒤로 물러났다. 저건 인간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지수는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기 시작했다. 소녀는 천천히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발자국 소리는 없었지만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주변 나무들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세진은 급하게 친구들을 잡아 일으켰다. 이쪽으로 가자. 더 깊은 곳이라도 일단 도망치자. 그들은 마구잡이로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뒤에서 들려오는 소녀의 속삭임은 계속 따라왔다. 가지마. 같이 놀자. 소름 끼치는 속삭임이 귀 바로 옆에서 들렸다. 지수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소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 그들 곁까지 다가왔다. 세진이 지수를 억지로 끌어올렸다. 정신 차려. 멈추면 죽어. 그들의 숨은 이미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주변 안개는 점점 더 짙어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민수는 갑자기 카메라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그들 뒤에서 달려오는 소녀의 모습이 잡혔다. 하지만 실제로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불일치는 더 큰 공포를 불러왔다. 카메라에만 보이는 거야? 민수는 목소리를 떨었다. 세진은 카메라를 빼앗아 화면을 확인했다. 정말로 소녀는 그들 바로 뒤에서 뛰고 있었다. 머리는 흩날리고 입은 찢어진 채로 웃고 있었다. 세진은 공포에 질려 카메라를 바닥에 던졌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손을 길게 뻗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마치 차가운 손가락이 그들의 목덜미를 스치는 듯했다. 네 명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달리다 보니 오래된 버려진 오두막이 보였다. 그들은 숨을 고를 틈도 없이 그 안으로 뛰어들었다. 문을 닫자마자 밖에서 툭, 툭 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나무 문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였다. 지수는 귀를 막고 제발, 제발을 반복했다. 오두막 안은 먼지투성이었고 오래된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세진은 종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실종된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름 목록의 맨 아래에는 최근 실종된 소녀의 이름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옆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 날짜는 바로 오늘이었다. 이건 무슨 뜻이야?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넘겼다. 다른 종이에는 그 숲에서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적혀 있었다. 어둠의 숲은 죽은 아이들의 영혼이 붙잡는 곳. 그들은 자신처럼 예로운 사람을 데려가려 한다. 글자는 피처럼 번져 있었다. 갑자기 오두막 천장이 쿵 하고 크게 울렸다. 무언가 무겁고 날카로운 것이 기어다니는 소리가 났다. 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세진 뒤로 숨었다. 민수는 문을 바라보며 밖에도 있어, 안에도 있어, 라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천장에서 검은 손이 하나 떨어졌다. 손은 바닥을 기어다니며 그들의 발을 향해 움직였다. 세진은 발로 힘껏 차서 그 손을 멀리 날렸다. 그러나 그 손은 다시 천장으로 기어 올라갔다. 오두막의 창문에서 무언가 스르륵 지나갔다. 하얀 얼굴, 눈 없는 소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창문에 얼굴을 바싹 붙이며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입은 귀까지 찢어진 듯 크게 벌어져 있었다. 지수는 공포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도망칠 길이 없어. 민수가 중얼거렸다. 그때 오두막 아래 바닥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마치 누군가 기어 올라오는 듯했다. 바닥에 틈이 조금씩 벌어지며 검은 손가락들이 튀어나왔다. 이번에는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다. 아이들의 손처럼 작고 뼈만 남은 손들이 꿈틀거렸다. 세진은 오두막 뒤쪽 문을 발견하고 외쳤다. 뒤로 나가자. 앞은 막혔어. 친구들은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밖에는 이미 짙은 안개가 숲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안개 속에서 작은 그림자들이 형체를 드러냈다. 키가 작고 얼굴이 흐릿한 아이 영혼들이었다. 그들은 팔을 벌린 채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도와줘. 같이 있어. 외로워. 가냘픈 목소리가 네 명의 귀를 파고들었다. 지수는 그 소리에 홀린 듯 앞으로 걸어가려 했다. 세진은 지수를 끌어당기며 소리쳤다. 정신 차려. 저건 귀신들이야. 안개 속 아이 영혼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의 발걸음은 땅에 닿지도 않았지만 소리는 분명했다. 사각, 사각, 마치 마른 낙엽을 밟는 소리처럼. 민수는 손전등을 흔들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불빛은 아이들의 몸을 통과해버렸다. 아이들의 눈은 모두 텅 비어 있었지만 슬픔이 느껴졌다. 지수는 갑자기 귀를 막고 울부짖었다. 누가 계속 내 이름 불러.
그러자 안개 속에서 작은 소녀 하나가 앞으로 나왔다. 그 소녀는 실종된 마지막 아이와 닮아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지수를 바라보았다. 지수 언니, 여기 와. 지수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그녀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세진은 지수의 팔을 잡고 뒤로 강하게 당겼다. 그녀는 너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소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변했다. 귀까지 찢어진 입이 벌어지며 검은 연기가 쏟아져 나왔다. 그 연기는 뱀처럼 땅을 기어 지수 쪽으로 뻗어갔다. 민수는 돌을 집어 연기를 향해 던졌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연기는 오히려 돌을 삼키고 더 크게 퍼졌다. 세진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작은 산길을 발견했다. 저기로 가. 올라가면 시야가 트일 거야. 4명은 온 힘을 다해 산길을 향해 달렸다. 산길은 가파르고 미끄러웠다. 뿌리와 돌들이 발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걸리적거렸다. 뒤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분노에 찬 듯 뒤틀려갔다. 가지 마. 여기 있어. 귀를 찢는 듯한 속삭임이 뒤에서 울렸다. 4명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산길 끝에는 오래된 전망대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보였다. 그들은 전망대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여기서는 안개가 조금 옅어져 주변이 보였다. 하지만 숲 깊은 곳은 여전히 완전히 검게 보였다. 민수는 바닥에서 오래된 신문 조각을 발견했다. 신문에는 어둠의 숲, 또다시 아동 실종, 경찰 수사 중단이라는 글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그 옆에 검은 그림자가 찍혀 있었다. 이 숲은 오래전부터 저주받은 곳이야. 세진이 중얼거렸다. 그 순간 전망대 아래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전망대 아래쪽에서 무언가 기어오르는 듯한 흔들림이 느껴졌다. 나무 바닥은 삐걱거리며 위험할 정도로 흔들렸다. 민수는 몸을 굳힌 채 바닥을 바라봤다. 틈 사이로 작은 손들이 올라오려 하고 있었다. 그 사이로 텅 빈 눈동자들이 보였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이건 숨을 곳이 아니야. 우리 여길 떠나야 해. 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출구 쪽을 향했다. 하지만 전망대 밖은 이미 안개로 바다처럼 가득 차 있었다. 그 안개 속에서 여러 개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아이들의 낡은 노랫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달빛 아래 춤추자. 우리와 함께. 그 목소리는 귀신의 유혹처럼 달콤하면서도 섬뜩했다. 민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위험해도 내려가야 해. 이대로면 다 죽어. 4명은 서로 손을 잡고 천천히 전망대 밖으로 나섰다. 안개 속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주변 소리는 모두 사라지고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다. 안개는 마치 생명체처럼 피부에 감겨왔다. 지수는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누가 내 손 잡았어. 그러나 친구들은 지수의 양손을 모두 잡고 있었다. 즉, 누군가 세 번째 손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었다. 안개 속에서 희미한 작은 손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손은 지수를 더 깊은 곳으로 끌어가려 했다. 세진과 민수는 온 힘을 다해 지수를 붙잡았다. 하지만 안개 속에서 여러 개의 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작은 손, 마른 손, 피 묻은 손. 그 손들은 4명의 옷과 다리를 잡아당겼다. 도망쳐. 누군가 절박하게 속삭였지만 목소리의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그 목소리가 귀신인지 사람인지도 알 수 없었다. 4명은 온 힘을 다해 안개 밖으로 뛰쳐나왔다. 안개 밖으로 벗어나자 다시 숲의 소리가 돌아왔다. 바람, 나뭇잎 바스락거림, 먼 울음소리까지. 하지만 그들의 앞에 새로운 장면이 펼쳐졌다. 숲 한가운데에 오래된 돌문이 서 있었던 것이다. 문에는 이상한 문양과 아이 얼굴 같은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다. 세진은 숨을 삼키며 말했다. 이건 평범한 문이 아니야. 뭔가를 봉인한 문이야. 그리고 문 뒤에서 또렷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돌문 뒤의 발걸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치 거대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민수는 공포로 몸을 떨며 뒤로 물러났다. 지수는 돌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저 안에 아이들이 갇혀 있는 거 아닐까? 세진은 문에 새겨진 문양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러자 문양이 희미하게 붉은 빛을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돌문은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32. 돌문이 벌어지자 차갑고 축축한 바람이 쏟아져 나왔다.
그 바람 속에는 분명한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어린아이들의 울음과 웃음이 동시에 들렸다. 지수는 길을 막고 뒤로 넘어졌다. 문은 반쯤 열린 상태에서 멈췄다. 그 틈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올라왔다. 그림자는 인형처럼 작은데 얼굴은 흐릿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것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었다. 그림자는 서서히 형태를 드러냈다. 실종된 아이들의 모습이 섞여 있는 듯 뒤틀린 형체였다. 눈 하나는 뜯겨 있고 웃고 있는 듯 울고 있는 듯한 얼굴. 팔은 비정상적으로 길었고 몸은 가늘었다. 그 존재는 네 사람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여기 같이 놀자. 목소리는 여러 아이들의 목소리가 겹친 듯 울렸다.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후퇴했다. 세진은 돌문을 다시 밀어 닫으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문 주변의 문양은 더 붉게 빛나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안에서 붙잡고 있는 듯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땅에서 돌을 주워들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형체는 그 돌을 무시하고 다가왔다. 그 존재의 팔이 길게 뻗어 민수의 손목을 잡았다. 민수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잡힌 손목은 얼음처럼 차갑게 변해갔다. 세진은 민수를 빼내려 온 힘으로 손을 잡아당겼다. 그러자 아이 형체는 기괴한 비명을 질렀다. 귀를 찢는 듯한 소리에 네 사람 모두 균형을 잃었다. 그 사이 지수는 돌문 반대쪽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했다. 마치 출구처럼 보였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저쪽으로 가야 해. 여긴 위험해. 세진과 민수도 그녀의 말을 듣고 곧장 달렸다. 검은 형체는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다. 돌문을 지나자 좁은 동굴이 나타났다. 동굴 안은 깜깜했지만 희미한 파란빛이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네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그 빛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끔찍한 속삭임이 들렸다. 돌아와. 여기서 나가지 마. 발자국 소리도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었다. 동굴의 공기는 매우 차가웠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동굴 깊은 곳에서 이상한 돌기둥이 보였다. 그 돌기둥 주변에는 아이들의 사진과 신발, 장난감이 놓여 있었다. 마치 재물처럼 모아둔 듯 보였다. 지수는 사진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중 한 장에는 자신도 어릴 때 찍은 사진이 있었다. 이건 어떻게? 세진은 즉시 사진을 빼앗아 확인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날짜는 내일이었다. 이 숲은 미래의 희생자를 기록하는 거야. 민수는 중얼거리며 주변을 살폈다. 돌기둥 위에는 섬뜩한 공허한 얼굴 모양의 홈이 파려 있었다. 그 홈에서 희미한 파란불이 나왔다. 세진은 그 빛이 혹시 탈출 방법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수는 몸을 움켜쥐고 뒤를 가리켰다. 저거, 점점 가까워져. 검은 형체가 동굴 입구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형체는 이번에는 더 크게, 더 무섭게 변해 있었다. 여러 아이들의 얼굴이 한 몸에 뒤틀려 붙어 있었다. 그들은 눈이 사라진 얼굴로 동시에 웃었다. 여기, 함께, 있으라. 그 목소리는 동굴 전체에 울렸다. 민수는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움직이지 않았다. 형체는 팔을 길게 뻗어 네 사람을 향해 다가왔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기괴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세진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돌기둥의 파란 빛에 손을 댔다. 손을 대자마자 눈부신 빛이 동굴 전체를 채웠다. 검은 형체는 괴성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네 사람의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또 다른 세계가 열리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지수는 눈을 감고 외쳤다. 제발 우리를 나가게 해줘. 그리고 빛은 폭발하듯 사라졌다. 빛이 사라지자 네 사람은 바닥에 쓰러졌다. 주변은 다시 어둠 속 숲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안개는 사라져 있었다. 숨을 몰아쉬며 일어나 주변을 살펴보았다. 검은 형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겨진 작은 발자국들이 있었다. 아이들의 발자국이었다. 그들은 아직도 이 숲을 떠나지 못한 듯 보였다. 민수는 이를 악물고 친구들을 일으켰다. 이제 밖으로 나가야 해, 세진이 말했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숲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무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면서 길이 조금씩 보였다. 하지만 숲의 나무들은 여전히 그들을 조롱하듯 움직였다. 멀리서 다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수는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다. 이 숲, 절대 돌아오면 안 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숲 밖에 다다르자 마을에 불빛이 보였다. 그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순간 뒤를 돌아보니 숲 입구가 사라져 있었다. 마치 숲이 그들을 삼켜버린 듯했다. 세진은 공포로 몸을 굳히고 말했다. 우린 살아남았을까? 지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터뜨렸다. 민수는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기억해야 해. 그들은 마침내 마을 광장에 도착했다. 밤 공기는 차갑지만 숲의 악몽보다 안전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무거운 공포가 남았다. 아이들의 발자국과 웃음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세진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우린 살아났지만 이 기억은 평생 지울 수 없을 거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멈췄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다시 확인했다. 카메라 화면에는 숲속 검은 형체와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화면을 자세히 보면 그 아이들 속에는 한 명의 어른 얼굴이 섞여 있었다. 그 얼굴은 민수였다. 민수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카메라를 떨어뜨렸다. 이게 무슨 뜻이야? 세진은 화면을 확인하며 소리쳤다. 어쩌면 우리가 숲속에서 일부가 된 걸지도 몰라. 지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숲속에서 이상한 현상을 느꼈다. 밤마다 숲에서 울음소리와 속삭임이 들려왔다. 누군가 숲에 들어갔다 돌아오면 얼굴이 바뀌어 있었다는 소문도 돌았다. 민수와 친구들은 마을 밖에서 숨어 지내며 서로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숲의 기억과 마주해야 했다. 아이들의 그림자와 검은 형체는 꿈속에서 나타났다. 매일 밤 그들은 자신들의 일부가 숲속에 남았음을 깨달았다. 그 사실은 끔찍한 공포로 다가왔다. 어느 날 지수는 거울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거울 속 자신의 눈 뒤에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림자는 손을 내밀며 속삭였다. 다시 돌아와. 지수는 거울을 깨뜨리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림자의 속삭임은 계속 들렸다. 마치 숲이 그들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였다. 세진과 민수도 비슷한 경험을 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마을 사람들은 숲 근처에 절대 가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속삭임이 섞인 소리였다. 민수와 친구들은 숲을 떠올리며 숨을 고르곤 했다. 그들은 알았다. 숲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 존재는 희생자를 계속 찾고 있었다. 누구도 숲속에서 완전히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숲은 언제든 다시 그들을 부를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약속했다. 다시는 숲에 접근하지 않고 숲의 존재를 기억으로만 남기겠다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계속 자리 잡았다. 밤마다 꿈속에서 아이들의 얼굴이 나타났고 검은 형체는 그들을 따라다녔다. 마치 살아있는 악몽처럼 그들은 현실과 공포 사이에서 흔들렸다. 세진은 속으로 결심했다. 우린 살아남았지만 숲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어. 마지막 장면, 숲의 입구에는 새로운 그림자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검은 형체 속에서 작은 손 하나가 나와 흔들렸다. 마치 새로운 희생자를 기다리는 듯했다. 달빛 아래 숲은 평온해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네 사람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숲의 미스터리는 계속될 것이었다. 아이들의 웃음과 울음은 밤마다 퍼져나갔다. 그리고 누군가 숲에 들어가는 순간 이 이야기는 또다시 반복될 운명이었다. 숲의 바람은 여전히 차갑고 불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빛이 희미하게 숲을 밝히고 있었다. 검은 형체와 아이들의 영혼이 숲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그들은 아직도 새로운 희생자를 찾고 있었다. 민수와 친구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숲의 입구가 다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갈 거야. 세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숲의 입구에는 안개가 스며들어 신비로운 장막을 만들었다. 그 안개 속에서는 희미한 손과 얼굴이 어른거렸다. 지수는 숨을 죽이며 그것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눈빛은 간절함과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말없이 새로운 희생자를 부르고 있었다. 소리는 은밀하게 귀를 간지렸고 속삭임은 마음속까지 파고들었다. 어서 와. 우리와 함께 놀자. 마을에서는 숲의 이상한 소리가 점점 잦아졌다.
밤마다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 퍼져나갔다. 주민들은 모두 겁에 질려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았다. 하지만 숲은 그들의 두려움을 이용했다. 아이들의 영혼과 검은 형체가 꿈속으로 침투했다. 민수와 친구들은 서로를 붙잡고 공포를 나눴다. 그들은 숲의 힘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숲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한밤중 숲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였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크고 더 무서운 형체였다. 아이들의 얼굴이 한 몸에 합쳐진 괴물이었다. 그 괴물은 발걸음 소리 없이 네 사람을 찾아왔다. 지수는 손을 꼭 잡고 비명을 질렀다. 세진은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잡았다. 민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친구들을 끌어냈다. 하지만 숲은 쉽게 그들을 놓지 않았다. 괴물은 갑자기 천둥처럼 우르릉 소리를 내며 달려들었다. 나무가 쓰러지고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울렸다. 네 사람은 정신없이 달리며 숲 밖을 향했다. 그러나 입구는 멀리 있어 점점 숨이 막혔다. 지수는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우린 도망칠 수 있을까? 세진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우린 반드시 살아야 해. 이번엔 끝내야 해. 그 순간 파란 빛이 다시 동굴 깊은 곳에서 새어나왔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영감을 얻었다. 빛을 따라가면 탈출구가 있을 거야. 네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빛을 향해 달렸다. 괴물의 울음과 아이들의 웃음이 뒤에서 쫓아왔다. 그러나 빛은 점점 더 밝아졌다. 그들은 눈부신 빛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순간 숲의 악몽은 멈춘 듯했다. 빛에서 벗어나자 그들은 황량한 평야에 서 있었다. 숲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안개도 사라졌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숲의 존재가 계속 느껴졌다. 아이들의 영혼과 검은 형체가 언젠가 돌아올 것 같은 예감. 민수는 결심했다. 우린 이 이야기를 기록해야 해. 아무도 몰라야 해. 세진과 지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들은 숲에서 겪은 모든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사진, 영상, 노트, 돌문과 동굴의 그림까지 남겼다. 하지만 기록을 남길수록 그들의 꿈에는 숲이 나타났다. 아이들의 웃음, 검은 그림자, 텅 빈 눈동자. 매일 밤 그들은 공포와 마주했다. 숲의 기억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며 숲의 비밀을 지켰다. 시간이 흘러도 숲의 전설은 마을에 남았다. 누군가는 그곳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아이들의 울음과 웃음은 계속해서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절대로 숲에 접근하지 않았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숲을 찾아왔다. 그리고 숲은 언제든 새로운 희생자를 기다렸다. 민수와 친구들은 숲을 떠올리며 속으로 다짐했다. 절대 돌아오지 말자. 마지막 장면, 달빛 아래 숲은 고요하지만 숨쉬고 있었다. 아이들의 발자국과 검은 형체가 바람 속에서 흔들렸다. 누군가 숲에 발을 들이는 순간,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이었다. 민수와 친구들은 뒤돌아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숲은 살아있었고,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희생자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들의 공포는 영원히 끝나지 않았다.